안녕. 아,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 적응이 안 되죠. 왜 갑자기 인사를 안 했네. 오늘은 안느가 없는 날인데, 우선 난 김범래고, 나는 엔서고, 오늘 안느가 없는 날인데, 오늘 안느가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뉴스 브리핑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녹음 날이 같아서 한번 언급드리긴 했는데,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이번 녹음에 빠졌는데, 참 이게 웃긴 게, 저번 주에 올라갔던, 우리 축의금 얘기하고 했던 그 얘기할 때, 안느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까지 안 걸렸는데 이 정도 안 걸렸으면 안 걸리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얘기.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어 우리가. 했어. 그래서 그땐 몰랐지. 근데 거기다 대고 앤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입방정 떨면 맞아. 걸릴 거다. 다음 주에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온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하게 될 거다 이랬는데 진짜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안느가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 물론 걱정해야 되는 게 먼저긴 한데. 요즘 세상이 또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게 너무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다음 주에 이렇게 확진이 돼서 녹음을 못 온다는 게 그게 너무 약간 공교로워가지고 신기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우선 안느 쾌차하길 바라고 입 조심해야 된다. 항상 입 조심.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또 시작하기 전에 또 소중한 후원을 좀 읽고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외국인 게스트가 처음으로 왔었던 그 회차에 이장관 행복축구기원님께서 1,000원 후원을 해주셨고 앤서의 뉴욕 이야기가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특고야님, 이장관 행복축구기원님, 체리에요님께서 1,000원씩 팟빵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팟빵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어야 되는데 언급을 계속 못 드렸던 정기 후원 에나닉님 그리고 리얼스톤2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 후원으로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W마운틴님께서 10,000원을 와우. 후원을 해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녹티스님께서 오랜만이다. 오랜만인데 할 때마다 너무 큰 돈 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한데 근하신년이라고 적어주시면서 1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평소보다 더 주셨네요. 이 물가 상승률을 또 감안을 하셔서 주신 건가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좌로 후원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팟빵 댓글에 띠요님이 또 달아주셨는데 내가 그 뉴욕 이야기 하면서 머물렀던 곳 중에 파크슬로프가 너무 좋았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띠요님이 그 근처에서 4년 반을 사셨다고. 맞아요. 이게 지지익선이 생각보다 외국 풀이 넓어요. 글로벌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들이 바뀐 것 같은데 그대로인 것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팁을 하나 주셨는데 그 뉴욕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맨하탄을 시티라고 부르고 뉴욕이라고 하면은 브루클린이나 퀸즈 같은 지역들을 포함한 영역들을 떠올린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나도 미드 볼 때나 브이로그 볼 때 맨하탄을 대고 시티라고 많이들 부르더라고. 근데 그게 사전적인 정의랑 그 사람들이 부르는 거랑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좀 혼용된다 정도로 그 청취자분들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영찍님께서 팟빵에 귀여운 토끼 사진을 개묘년이니까 귀여운 토끼 사진을 올려주면서 안녕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 그리고 주간 시트콤 환과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뉴스브리핑 101회를 들으시고 팟빵에서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 이거를 우리가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네, 언급을 못했어요. 네, 그냥 이런 말 써도 되나? 싸가지 없이 제목에 그냥 풀버 이렇게만 올려놓고 풀버전이다라고 올려놓고 언급을 안 하고 그냥 풀버전을 계속 올리고 있었다. 맞아요. 저희가 좀 더 상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2년도에 이제 그 플로 측과 계약을 하면서 뉴스브리핑이 플로 오리지널 컨텐츠로 편입이 돼서 플로에서만 올라가다가 23년도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계약이 끝나서 99회부터인가요? 그거부터 이제 풀버전으로 모든 플랫폼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뭔가 습관적으로 안 들으시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풀버전이 안 올라왔으니까 23년도부터는 이제 뉴스브리핑을 다시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얘기하다 보니까 뉴스브리핑이 100회가 넘었다. 징그러워. 이거 본 에피소드 100회 넘어갈 때도 너무 신기하다 이러고 100회 특집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뉴스브리핑이 그 사이에 100회를 넘어가고 이거 어디다 팔 수 없나?
근데 진짜 뉴스 브리핑 100회는 뭔가 좀 감이 안 오네. 왜냐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잘 되든 안 되든 해보고 싶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똘끼님이랑 범래님 같이 했던 건데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이야. 그리고 오히려 뉴스 브리핑은 갈수록 재밌어지는 것 같아. 효자지 효자.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도 이제 기사를 많이 보고 뉴스를 많이 보고 하면서 준비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하면서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본편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뉴스 브리핑 들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팟빵 댓글로 W먼티님이 문득 든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패널분들의 장점이 워낙 이제 다르고 뚜렷해가지고 그냥 서로 각기 다른 코너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나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었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우리가 들어가는 품이 또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의견을 이렇게 주시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황 토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원래 이렇게 개편하고 나서는 그 안느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우리가 좀 크게 개편을 했었기 때문에 안느가 보통 드라이브를 했었는데 그치. 개편되고 안느가 본편에 안 온 게 처음이지? 그치. 내가 안 온 게 딱 한 번이고 안느 안 온 건 이번이 처음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개편의 방향성을 잡은 선장이 좀 없고 선원만 2명이 있단 말이야. 열심히 노만 적고 있는. 그래서 노를 어디로 적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 좀 이렇게 근황을 좀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나는 슬램덩크 영화를 봤고 진짜 이 얘기하면 또 슬램덩크 가지고 1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들아 북산고등학교는 실존한다. 근데 이게 사실 슬램덩크 영화가 보니까 160만을 넘은 것 같던데. 그치, 애니메이션으로는 지금 한 2위였나 3위였나? 되게 엄청 높다고 했었어. 높은 것 같아. 그리고 대부분 애니메이션 스코어가 이제 디즈니 작품이 많았는데 슬램덩크가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좀 기록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일본 애니메이션이야. 이거 짚고 넘어갈게. 오케이. 그리고 그 뉴스도 많이 나오더라고. 슬램덩크 영화가 나왔는데 3040이 열광을 한다. 너무 찔려서. 열광한 30. 나는 어릴 때 만화책으로 슬램덩크를 봤던 기억이 있고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뭐 강백호, 서태용 이런 한글화된 이름. 옛날에 요즘은 이제 뭐 만화책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기존 이름을 그대로 쓰지. 그치. 더빙을 하더라도 음차만 갖고 오고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 90년대에는 그 외색 문화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다 이름을 바꿨었지. 그래서 원래 강백호의 이름이 사쿠라기 하나미치인가? 맞아. 그건데 이제 강백호로 완전 상관없는 이름으로 바뀌었었고, 그래서 나는 영화를 보면서 그 서로 호칭을 할 때마다 소름이 막 돋는 거야. 이게 원래는 이제 외화가 그게 무엇이든 간에 들어오면은 대부분 다 요새는 더빙판보다는 자막판을 다 선호를 하는데 슬램덩크는 이제 유독 우리 세대들은 다 더빙판 보러 갔던. 맞아요. 나도 더빙판 봤고 뚫어 송태섭 딱 했을 때 소름이 나 근데 처음에 오프닝 할 때부터 약간 소름 돋았던 것 같아. 맞아. 이 얘기가 오늘 주제인가 근데? 지금 아니야, 주제는 아니야. 주제는 아닌 거지? 그냥 근황이야, 근황. 근황 토크를 한 거지? 근황 토크 한 거야.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주제가 슬램덩크인가? 아니, 항상 이게 사실 본진 좀 됐는데 근황 토크를 요즘 안내가 안 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재밌게 봤다. 들어보셔라. 들어보시래.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한번 읽어도 보시고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이 시기를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영화가 나온 것 같다. 뭐 근황 더 얘기할 거 있어? 나는 근황이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개육아에. 강아지. 이게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나 요새 맨날 6시에 일어나잖아. 오전 6시에? 오전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뻐해주고 예뻐해주고 놀아주고 장난감으로 그리고 밥 챙겨주고 그리고 한번 산책 돌고 오고 그리고 내가 10시에 출근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10시까지 한참 이제 놀아주고 뭐 해주고 하다가 일 빡세게 8시간 9시간 하고 이제 퇴근하고 또 개육아에 들어가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 시간 진짜 잘 가겠다. 너무 잘 가. 그러니까 나 원래 생각이 진짜 많은 타입이거든. 근데 요새는 생각이 잘 안 나. 그냥 사람이 좀 심플해졌어. 그래서 뭐 근황은 이 정도면 재밌네요. 역시 근황이 재밌는 것 같아. 얘기를 해보고 오늘 내가 그래서 가져온 주제는 뭐냐면 먼 과거로 넘어가서 2019년 3월로 한번 가보면 내가 지지익선 본편 2화 때 했던 에피소드의 제목이 있어. 본편 2화 90년대생이 온다 다음에 다음 거 본편 2화? 분노 조절 잘해 말고? 아니 그거 5화인가? 6화인가 그렇고 인공지능과의 공생. 오늘 GPT 얘기하나? 맞아. 신난다. 맞아. 갑자기 가버렸는데 결국에 아무튼. 2화에서 인공지능과의 공생이라고 해서 그땐 영화를 바이센터니얼 맨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먼 미래에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이 사실 좀 캐캐묵은 소재지. 그치? 안드로이드 로봇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로봇은 로봇이니까 주인의 말에 복종하잖아. 그래서 그치?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라. 했더니 뛰어내리지.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하게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 라는 근황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앤서가 얘기했던 바로 그 단어 GP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요새 굉장히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들으셔도 GPT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청취자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서양권에서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맞아.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 이용을 많이 할수록 이제 조금 더 정교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 우선은 조금 더 풀어서 앞에 도입부를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 뭐 AI 이런 거는 너무너무 광범위한 울타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할 GPT라는 거는 이제 자연어 처리 쪽 AI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육성으로 내뱉는 말을 자연어라 그래. 우리가 뭐 구어체, 문어체 이런 게 있듯이 입으로 내뱉는 것이 곧 언어지. 뭐 어디 규정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주고받는 말이 이제 자연어라고 해서 그거를 풀어내는 AI가 예전부터 있었어. 예전부터. 1960년대부터도 그런 걸 좀 컴퓨터가 어떻게 좀 알아들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예전부터 엄청 연구가 많이 되고 있었지만 2016년 알파고 혁명 이후로 좀 더 대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 AI에 힘을 쏟기 시작하면서 뭐랄까 마스터피스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GPT라는 모델이야. 이 모델의 이름이야. 이 모델이라는 단어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AI를 이렇게 언급을 할 때 그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우리도 차량을 얘기할 때도 차량의 모델명들이 뭐 포르쉐 타이칸, 뭐 어디에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AI도 여러 모델명들이 있는데 GPT라는 모델이 있고 이거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공개를 한 그리고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다. 또론 머스크. 대단한 사람이지. 진짜 뭐만 하면은 머스크야. 근데 이 오픈 AI라는 회사는 뭐 일론 머스크가 강하게 입김을 주는 회사라기보다는 너네 AI 개발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겠다. 약간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게 좋아. 뭔가 깊숙이 일론 머스크가 뭐 관여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AI 관련 모델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GPT라는 모델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 GPT라는 뜻은 뭐냐면 제너레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는 뜻인데 이거 다 학술 용어야.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것도 학술 용어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는 것도 학습 용어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는 것도 학술 용어인데 그냥 기술 이름들을 이어 붙여서 앞에 글자만 딴 거지. GPT 이렇게 딴 건데 왜 얘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냐? 이 GPT는 뒤에 숫자가 붙어. GPT-1, GPT-2, GPT-3, 지금 3까지 나왔고 이게 뭐 계속 리비전이 되는 거지.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리비전이 되는데 GPT-3쯤 됐을 때 세상을 좀 깜짝 놀라게 했어. 그치. 그 전까지는 사실 그 자연어 처리하는 AI들이 생각보다 우리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멍청했지. 그치. 간단하게 말하면 멍청했던 건데 아직도 시리도 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 그치.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의중을 이해할 수 있는 AI가 나오는 거는 한참 후의 일이겠구나.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 맞아. 어떤 거에 비견됐냐면 옛날에는
AI나 컴퓨터가 바둑을 이긴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체스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컴퓨팅 파워만 좋으면 이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해서 컴퓨터가 100%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제 계산이 가능했는데 바둑은 그 격자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려면 너무나 많은 세월이 필요해서 바둑은 못 이길 거다라고 했는데 알파고가 이겼지. 그치. 근데 비슷하게 인간의 자연어라는 것도 너무너무 그 다양성이 많아서 그치. 이거 웬만한 컴퓨터는 이해할 수 없고 그거에 올바르게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거 정복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GPT-3가 그걸 정복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막연하긴 한데 어떤 거냐면 그냥 채팅하듯이 GPT라는 모델이랑 우리가 채팅을 하는 거야. 카톡을 하듯이. 근데 정말 말을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GPT한테 당뇨병 환자가 커피를 마셔도 괜찮을까?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것을 검색을 해서 막 학술 정보를 찾아봐야 되지만 이거를 그냥 잘 이해해서 맞아. 바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마치 전문가가 말해주는 것처럼 맞아. 출력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 GPT-3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조금 더 세월이 흘러서 이제 GPT 3.5라고도 하는데 그거 기반으로 나온 챗 GPT라는 게 새로 나왔어. 이건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GPT-3일 때도 세상을 좀 놀라게 했는데 이 챗 GPT가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지. 장난 아니야. 지금 이거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뭔데 먹는 건데 이럴 수도 있지만 그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재밌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게 이 챗 GPT인데 GPT가 뒤에 들어가고 앞에 챗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대화형 인공지능에 좀 더 특화한 GPT를 이제 세상에 공개를 한 건데 똑같이 그냥 대화를 주고받는 거야. 카톡을 하듯이 이 챗 GPT를 향해서 아까 앤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당뇨병 환자가 커피를 먹어도 될까? 뭐 이런 걸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 챗 GPT가 자기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줘.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냥 정보성 질문을 해서 정보성 대답을 하는 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수도 있는데 뭐 활용하는 사람들 보니까 약간 뭐 철학적인 질문, 예술적인 질문도 하는데 약간 좀 그럴듯하게 대답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놀라워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챗 GPT가 지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언급이 되는 이유는 그 대답의 질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인공지능들이 있었지만 조금 대화가 된다. 그러니까 노력한다. 저쪽 인공지능이 노력한다. 그거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심심이 막 이런 거. 뭐 최근에는 논란도 됐었던 뭐 이루다라든지 그런 챗봇들은 그치. 약간 심심풀이로 채팅을 했던 거였는데 그치. 이 챗 GPT라는 모델은 왠지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걸 알려주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전지전능한 존재의 대답인 것처럼 이거 실제로 사례 찾아보는 분들 있으면 아실 텐데 되게 말투며 뭐며 하는 그런 표현하는 언어며 이런 것들이 되게 고급스러워. 그러니까 별걸 다 물어볼 수 있어. 별걸 다 물어볼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들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오히려 대답을 잘해. 그러니까 제네럴하게 너 지지직선을 아니? 이런 거 말고. 제네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거를 아냐 모르냐 그 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의 생각 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객관적 사실을 물어보면 혹은 전문적 기술을 물어보면 되게 대답을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핫한데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과의 공생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타났다. 그리고 뭔가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점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잘 알려준다. 대단한 거 알겠는데 뭐 그런 거 한두 번 나왔나? 그리고 알파고가 바둑개를 집어삼켰다곤 하지만 그래서 알파고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변한 건 우리는 못 느끼잖아. 그치. 근데 오늘 주제로 갖고 온 이유는 챗 GPT가 우리의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좀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봤을 텐데 거기에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 자비스가 나와. 그래서 자비스한테 토니 스타크가 되게 단순한 지시들을 내리는 게 아니고 뭐를 계산해줘. 뭐를 확인해줘.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계산해서 알려줘. 뭐 이런 걸 시킨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게 되는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는 걸 그냥 안다고 대답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별 내용 없는 이렇게 대화들을 이어가고 그런 건 있었지만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물어봤을 때 대답해주는 인공지능이 지금까지는 많이 없었는데 이 챗 GPT가 굉장히 넓은 도메인, 특정 도메인이 뭐 제한된 게 아니야. 뭐 법적인 도메인, 그러니까 법적인 거 아니면 뭐 폴리티컬한 거 아니면 엔지니어링적인 거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대답해줄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 챗 GPT를 켜놓고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노동, 근로 이런 것들이 그 틀에서 갖춰지지가 않는 거지. 점점 더 넓어진다라는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개발하는 것이 개발자의 굉장한 기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코드 짜줘. 그렇지. 이거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게 해줘라고 하면은 그거를 또 짜줄 수 있는 거라고 맞아. 하면은 이해를 하니까. 아예 그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능력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치. 그렇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있냐면 조만간 그 직장인들, 화이트 칼라들이겠지. 그러니까 사무직을 포함한 화이트 칼라들은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능력이 갈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많은 분들이 엑셀을 사용하잖아. 그치. 그리고 엑셀을 열심히 공부하시지. 특히 함수 같은 거, 엑셀에서 함수 같은 거 쓰기 시작하면은 좀 더 쉽고 빠르게 엑셀을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함수 배우기도 쉽지 않아. 맞아. 그리고 함수를 배우다 보면 함수로 커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 비주얼 베이직까지 배워야 이제 매크로를 만들고 막 이렇게 이 엑셀도 파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 근데 이것도 챗 GPT가 만들어줘. 내가 이런 데이터가 있고 저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와 저런 데이터로 뭐 어떻게 잘 이렇게 쿵짝쿵짝 해가지고 뭐 10을 넘으면 A, 20을 넘으면 B, 뭐 30을 넘으면 C라고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챗 GPT한테 물어보면 그거를 엑셀 함수로 만들 수 있으면 함수를 알려주고 함수로 못 만들 것 같다. 그럼 비주얼 베이직 코드도 알려줘. 미쳤어. 근데 요즘은 그거인 거지. 챗GPT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우리가 잘 정리해서 전달해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간극이 커질 것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이렇게 정의를 해서 내가 이 부분을 모른다라고 정의를 해서 그걸 잘 검색어로 만들어서 네이버든 구글이든 어딘가에 검색을 해서 내가 찾는 그 상황을 발견을 해서 거기서 인포메이션을 받아왔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야. 챗 GPT라는 애한테 물어보면 내가 막 구글 검색하고 들어갔다가 여기 아니네 나오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이 챗 GPT가 알고 있을 만한 정보라면 바로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비서가 된 거지. 그치. 우리가 왜 비서를 두고 그 임원들이나 뭐 옛날에는 비서가 훨씬 많았지. 지금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비서라는 직업이 많이 없어졌지만 비서가 있는 이유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좀 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대신 해주는 다른 한 명을 고용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업무에 굉장히 집중해야 돼서 스케줄 관리를 내가 할 수 없겠다. 그럼 스케줄 관리를 해주는 다른 분을 고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은 나의 스케줄을 관리를 해주시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 챗 GPT가 내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계속해서 주는 거야. 정말 비서가 된 거야. 소름 끼친다. 내가 이 사무직 업무를 더 잘해내기 위해서 집중하고 싶은데 내가 좀 시간을 들여서 알아보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시간을 더 들이지 않고 챗 GPT한테 비서처럼 이거 알아야 되는데 좀 알아봐. 라고 하면 알아다 줘. 너무 편하잖아. 뭐 아주 간단한 거라도 뭐 엑셀의 함수 단축키라든지 뭐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있는데 맞아. 그런 거 그냥 네이버에 찾으면 나오기는 하지만 그치. 그것도 품이 들긴 들잖아. 그치, 들지. 막 더 정확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페이지들을 검색해보고 이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아주는 개인 비서라면 비서가 있다면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고충이 생기긴 할 것 같기도 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챗 GPT를 안 써봤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이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챗 GPT라고 이제 구글이나 뭐 어디 치면은 그 오픈 AI에서 열어놓은 그 채팅하는 페이지로 가서
직접 사용해볼 수 있어. 공짜야. 심지어 공짜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궁금했던 것들을 몇 개 물어보면 정말 기깔나게 알려주는데 우선은 그 오픈 AI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로 물어봤을 때 훨씬 대답을 잘해. 맞아. 그래가지고 나도 일할 때 왼쪽에 챗 GPT를 켜놔. 벌써? 근데 진짜 많아. 좀 특히 나는 이제 개발 쪽에 있다 보니까 챗 GPT라는 걸 좀 일찍이 알게 되긴 했지만 켜놓고 온갖 걸 다 물어봐. 그러니까 뭐 하다가 어느 정도냐면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입장에서는 코드를 짜다가 돌렸는데 에러가 나. 그럼 코드 복사해서 챗 GPT에 넣어. 에러를 잡아줘. 와우. 잡아줘. 그걸 잡아줘? 잡아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내려왔어.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뭐 당장 다 만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좀 기본적인 것만 틀만 잡아봐라고 하면은 그 내가 틀 잡을 필요 없어. 와. 챗 GPT한테 이런 걸 만들 건데 틀만 잡아줘. 라고 하면 틀을 잡아줘. 야,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러니까 잘 활용이 된다면 개개인이 사업하는데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다. 맞아. 이게 지금 나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요리 쪽도 그렇고 뭐 의학 정보. 물론 의학 정보는 좀 위험하긴 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온갖 걸 다 물어봐도 다 알려줘. 외주 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그리고 뭐 알아봐라 이러면은 걔가 열심히 알아보고 막 10분 뒤, 1시간 뒤에 알려주는 게 아니고 바로 알려주니까. 그냥 바로 알려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니까 알고 있는 거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그 특히나 한 가지 예시는 내 친구 중에 강사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은 수강생들한테 숙제를 내줘야 되잖아. 그치. 숙제를 본인이 안 만들어. 오. 본인이 안 만들어. 이런 토픽에 대해서 문제를 10문제만 만들어다오. 그런 것도 된다고? 라고 하면 문제를 만들어줘. 어머나. 근데 물론 그 문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야지. 그치. 뭐 강사니까 그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에 정리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검토를 하고 그걸 과제로 내. 와.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문제를 다시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답을 알려줘. 오. 좋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 초월인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 혹시나 중고등학생 분이 계시거나 대학생이 계시면 그 전공서적 너무 어려운 전공서적 말고 좀 공통수학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를 복사해서 챗 GPT한테 풀어달라고 해주면 풀어줘. 근데 이거 되게 악용될 소지도 굉장히 크긴 하겠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영어권 나라에서는 이 챗 GPT가 굉장히 핫한 토픽이야. 이게 과연 인간한테 좋은 것인가 생각하면 편리해지긴 하지, 우리의 삶이. 근데 우리가 단순한 수학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는 우리의 논리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빨리빨리 답변을 찾을 수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다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약간 그 아날로그 세대를 지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지. 기호일 수도 있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논리적인 사고 또는 뭐 깊은 사고들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네. 근데 물론 그런 좀 인간의 내면이나 그런 배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이나 그런 영어권에서 핫한 이유는 학생들의 레포트를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당연하지. 예를 들어서 인간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와라. 그거 그대로 챗 GPT한테 영문으로만 바꿔서 써달라. 그러니까 매뉴스크립트, 원고를 써달라. 그럼 적당히 써줘.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 more detail. 이라고 한 번 더 말하면 더 디테일하게 써줘. 와. 그리고 그러니까 읽어볼 거 아니야, 본인이. 근데 어느 부분이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세 번째 문단에 대해서 더 예시를 들어줘. 그럼 예시도 들어줘. 근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치. 어느 정도 바로 그 치팅하지 않고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지만 과제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모르잖아. 얘가 GPT를 썼는지 직접 생각해서 가져온 건지 모르고 만에 하나 뭐 리포트를 GPT가 썼어도 그 레포트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숙지를 해. GPT가 써준 거에 내용을 달달 외웠어. 달달 외웠어. 그러면 너 네가 쓴 거 맞아? 얘기해봐. 그럼 달달 얘기해.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야. 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준다. 물론 이렇게 찬양론만 펼치는 거에 대비되게 안 되는 것들도 많아. 한계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AI나 인공지능을 연구할 때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정해놓고 이 데이터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챗 GPT라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모델은 2021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 데이터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니까 뭐 세상이 좀 바뀌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팩트를 확인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LA 다저스와 뭐 보스턴 레드삭스의 몇 월 며칠 경기가 누가 이겼니? 야, 이런 거 몰라.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지식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뭔가 통찰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를 고려해야 할 수 있는 답변들 있잖아. 그렇게 사실적시 말고. 그게 더 신기하네.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더 쉬울 것 같잖아. 뭐 2021년 몇 월 며칠에 날씨는 어땠니? 어디에 날씨는 어땠니? 이런 게 좀 더 입력하고 출력하기 더 편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은가 보네. 그러니까 동작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닌 거야. 동작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금 이 GPT가 동작하는 방식은 인간이 이제 뭐라고 물어보겠지. 그럼 그 물어본 자연어의 의미를 캐치를 해서 그 의미에 가장 그럴싸한 정답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가져오는 거라면 날씨를 물어보는 게 쉽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대부분의 뭐 AI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이런 서비스들은 그런 식으로 동작을 했지. 그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차렸으면 그거에 맞는 정보를 갖고 오는 거였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마트폰에서도 뭐 오늘 스포츠 결과라든가 이런 걸 잘 알려줬었는데 그런 방식은 오히려 이런 통찰 있는 답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오히려 반대로 보면. 그치. 근데 이 GPT는 오히려 그쪽에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거고 뭐 두 개가 합쳐지면 무적인 거지. 그치, 이제 두 개가 합쳐지면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한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우선 가장 큰 거는 잘못된 정보가 나올 수 있지. 왜냐면 사람마다 물어보는 결이 좀 다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데이터에 따라서는 그 성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좀 예민한 답변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뭐 누가 문제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좀 유해하거나 뭐 편향적인 정보가 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시간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챗 GPT가 보고 학습했던 그 데이터 안에서 답변을 제공을 하는 거다. 그 정도의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핫한 이유는 그 정도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너무나 세상을 뒤흔들 인공지능이 도래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런 거에 답을 해주는 거잖아. 니체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거에 그치. 대해서 굉장히 적절한 답변을 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도 여러 가지로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답변 기깔나게 하고 그걸 그대로 뭔가 뭐 과제로 낸다거나 뭐 에세이를 쓴다거나 말도 안 되지만 그걸 참고를 할 수 있겠더라고. 완전히 참고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또 재밌는 걸 본 거는 챗 GPT가 하도 이렇게 핫하니까 또 이제 반대의 성향들이 있어. 그거로 이렇게 인간의 업무하는 방식이나 뭐 그런 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판 쪽의 이런 포스트들도 많이 뜨는데 그런 포스트가 있는 거야. 챗 GPT는 인간의 생각과 업무 방식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포스트가 있어서 되게 길어. 막 쭉 있는데 마지막이 반전이야. 알 것 같아. 이 글은 챗 GPT가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름. 그러니까 그 주제만, 그 서브젝트만 챗 GPT한테 던져주고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에세이를 쓰고 싶다. 써다오. 쭉 써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써달라. 또 써줘. 예시도 들어줬으면 좋겠다. 예시도 더 줘. 그거를 그냥 복사해서 포스트를 낸 거야. 그러니까 고도의 돌려깎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보면 지금 우리의 이야기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챗 GPT를 도구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발 더 나간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아마 개발자일 거야. 개발자거나 데이터 분석가 그런 분일 텐데 4살짜리 딸에게 챗 GPT를 써봐라. 그게 뭐 반대편이 사람이 있는지 인공지능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대화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그 4살짜리 딸은 그 챗 GPT를 도구로서 생각한 게 아니고 거의 친구와 대화하듯이 쓰더라. 그러니까 대답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이런 대답은 못하는 건가 라면서 점점 알아가면서 챗 GPT가 할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 거의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대화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답이 있고 그 답을 출력을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치.
지금 훨씬 더 어린 세대들, 그러니까 편견 없이 이 GPT를 받아들이는 세대들 입장에서는 거의 자신의 반려인 거지. 친구지, 친구. 친구인 거, 똑똑한 친구야. 똑똑한 친구인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는 그냥 똑똑한 친구인 거야. 평생을 함께 살아갈 반려 AI인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알파고 임팩트 이후로 정말 GPT 임팩트가 왔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구글과 같은 검색 서비스가 위기에 도래했다. 그럴 것 같다. 왜냐하면 검색 서비스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 답변이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그 정보를 찾기 위해서 꽤나 품을 들여야 돼. 그치. 왜냐하면 비슷한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다 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 건 굉장히 칼칼하고 뭔가 좀 점도가 있는 된장찌개인데 온갖 세상의 된장찌개 레시피가 다 뜰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된장찌개를 뭐라고 쳐야 나오지? 그걸 사실 모르는 거기도 하고, 사실 살다 보면 그런 케이스가 꽤 있어. 내가 궁금한 게 머릿속으로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뭐라고 쳐야 나오는지 모를 때가 있어. 근데 이 챗 GPT는 대화 방식이잖아. 그치. 그대로 얘기하면 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라고 하면 이런 건가요? 라고 물어봐. 대화가 돼. 그러고 그거 맞아 라고 하면은 바로 그 답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검색 서비스에 드릴 품이 줄어드는 거지. 물론 앞에서 얘기한 한계처럼 뭔가 실시간성을 요하거나 사실을 찾아야 되는 경우에는 쓸 수 없겠지만 뭔가 제너럴하게 한 10년 정도가 지나도 별로 바뀌지 않는 그런 정보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답변을 잘하니까 이제 구글과 같은 검색 서비스가 위기에 도래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사실 나만 해도 그렇지. 뭐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엑셀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해봐 라고 했는데 내가 그 함수를 몰라. 그러면 찾아봐야 되잖아. 그치. 책을 보든 구글에 찾아보든 엑셀 공식 문서에 가서 막 드래그 막 내리면서 찾아보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점을 높이 사서 최근에 오픈 AI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하기도 했고, 또 한국 회사들도 이제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과의 공생이라고 해서 나는 안드로이드 로봇 같은 게 걸어다니면서 그런 세상이 오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바이센터니얼 맨을 가지고 했던 2화 때도 어렴풋이 그런 세상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발제를 했던 건데 이게 웬걸. 아이고. 카카오톡 같은 형태로 와버렸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상용화한 게 20년도 안 된 거잖아, 생각을 해보면. 아이폰 1으로 따지면 2007년부터지. 근데 이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의 신체의 일부처럼 작용을 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사용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좀 지나면은 GPT를 우리 사람들이 그냥 우리 생각의 일부, 사고의 일부인 것처럼 활용을 하면서 살 것 같기도 하고, 잘 곰곰 생각해보면은 뭐 부작용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르신들한테는 되게 좋은 툴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 사실 뭐, 지금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래, 나는 요즘 어떻게 많이 쓰냐면 영어 공부할 때 많이 써. 너무 괜찮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야 그 성능이 좋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쓰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글로 써. 그리고 걔를 번역해달라고 해. 영어로. 그럼 번역을 해줘. 근데 거기다 대고 이거는 오피셜한 이메일이야. 폴라이트하게 써줘. 그럼 바꿔줘. 그 외국계 회사 들어가는 게 별 일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 근데 이 정도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걔 대답을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도 걔랑 대화를 하면서 혹시 내가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그라마티칼리하게,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니? 라고 하면 알려줘. 너무 좋다. 거의 개인 강습 교사지. 이 정도면. 물론 그 사람이란다. 이미 대성화했다. 그 모델이 얘기한 게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린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나한테는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지. 그치. 나보다는 똑똑할 테니까. 그치. 심지어 영어에 대해서는 나보다 똑똑하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나는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개발자들처럼 이렇게 신규 기술에 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무직 사람들 중에서도 이 GPT를 켜놓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뭔가 보고서라거나 에세이라거나 업무의 결과물이
GPT가 만들어준 건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지 알 턱이 없다. 마케팅 전략 짜와 이래서 이런 느낌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럼 막 이제 입력을 해서 나온 것이 쓸만하다. 그러면 그냥 그거 가져다 쓰면 되는데 그치 지금 말해준 것처럼 상대방은 이것이 내 생각인지 GPT 생각인지 알 길이 없는 거고 이래저래 생각해보면 부작용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무서운 점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맞아. 이 기술은 어쨌든 스마트폰처럼 우리 생활에 너무 당연하게 흡수가 될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 이제 챗 GPT가 세상에 공개되고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았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받는 관심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잘 모르잖아.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서버가 미어 터질 정도로 관심을 받았는데 그게 어쨌든 엄청 큰 AI 모델일 거 아니야. 되게 똑똑하니까. 그래서 가끔 다운돼.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 있거든. 지금은 GPT가 없으면 안 되는데 왜 다운됐어? 나 지금 이거 써야 되는데 막 그런 수준까지 왔는데 그래서 요금제가 나왔어. 근데 내가 보기엔 돈을 벌려고 했다기보다는 너무 트래픽이 몰리니까 부하가 너무 커져서 그래서 공짜로 쓰면 똑같이 쓸 수 있는데 가끔 다운타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최신 AI 모델을 바로바로 서비스하지 못할 수 있다.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그게 이제 프리 공짜로 쓸 수 있는 거고 월 5만 원 정도 내가 알기로 48달러인가 그럴 거야. 5만 원 좀 넘게 한 6만 원 7만 원을 내면 다운타임이 없고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GPT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요금제가 나왔는데 보통은 무료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가 유료가 되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내 개인 비서를 월 6만 원에? 솔직히 내가 개발하는 사람이거나 함수 많이 쓰는 사무직이거나 이러면은 너무 당연히 그냥 그 정도 결제하고 쓰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꼭 함수뿐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나는 항상 텔레마케팅을 하던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너가 좀 조사를 해와라. 그러면 정말 맨 땅에서 조사할 필요가 없고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줘. 라고 하면 세세하게 플랜까지 짜줄 수는 없지만 이 GPT가 대략적인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방법론을 다 알려줘. 그러면 그 토픽을 찾아보고 상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구체화는 내가 하더라도 그치. 줄기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대단한 거고 우리가 대본 쓰면서도 느끼는 건데 이게 구체적인 사례를 찾거나 말을 붙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줄기를 짜는 맞아. 것이 원래 어렵거든. 맞아. 뭘 하든 그래.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GPT를 활용해서 GPT가 글을 쓰는 블로그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있는 모든 글은 GPT가 쓴 글입니다. 물론 이제 토픽을 주고 주제를 주고 그 원고가 나오면 검수를 하겠지. 어느 정도 검수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얘기했던 게 이제 월 6만 원, 월 7만 원 정도를 주면 뭐 미래엔 더 비쌀지 모르겠지만 내 업무 꼭 회사 업무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변기통이 물이 안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면 물을 내리게 할 수 있냐? 그럼 뭐 이것저것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나 이건 해봤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 이런 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디테일하게 물으면 물을수록 통찰력 있는 답변을 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걸 돈 내고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이 GPT-3가 그러니까 1, 2, 3까지 왔잖아. 23년에 GPT-4가 나올 예정이야. 또 얼마나 대단할까? 23년이면 그냥 올해인 거잖아. 그치. 23년에 GPT-4가 예정이 되어 있고 뭐 얘기하기론 GPT-3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더 큰 크기, 훨씬 더 큰 크기,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자연어, 더 많은 언어를 학습한 GPT-4가 나올 예정이다. 라고 지금 오픈 AI에선 예고를 했고 아마 이제 그 또 GPT-4가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한 새로운 챗 GPT가 또 나오겠지. 그럼 지금보다 더 똑똑한 이제 애드가 나오게 될 텐데 미래가 아니고 지금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지지익선 그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이 많이 계실 텐데 속는 셈 치고라도 챗 GPT를 한번 켜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 심심풀이라도. 그러니까 물론 영어로 해야 된다는 게 한글로 물어봐도 답변을 하긴 하는데 답변이 좀 시원치 않고 영어로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 영어로 뭘 물어보지?
라고 했을 때 약간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걸 한번 물어보면 그게 좋아.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다는 게 철학적인 걸 수도 있고 뭐 본인의 인생일 수도 있고 업무적인 걸 수도 있지만 뭐든 통찰력이 좀 필요한 답변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을 알려달라는 건 못해. 사실 알려달라는 건 못해. 뭐 202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에 진출했니? 이런 거 몰라. 이런 거 모르지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물어보면 진짜 생각보다 엄청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거를 잘만 활용하면 회사에서도 도움을 꽤 받을 수 있다. 라고 마무리를 해보면 엄청난 똑똑이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내가 똑똑한 건 아니지만 활용하는 사람도 똑똑한 거지 뭐. 그래서 결국엔 처음과 끝을 맺어보자면 내가 19년 3월에 인공지능과의 공생이라고 해서 인공지능과 같이 살아남는 사회에 대해서 영화를 빌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 발질 내가 해서 더 크게 느끼는 거겠지만 이거야말로 내가 항상 일할 때 옆에 GPT를 켜놓고 내가 집에서 뭔가 할 때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려고 GPT를 옆에 켜놓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공생 아닌가?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면 답변을 주고 혹시나 GPT가 모르는 거다 혹은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내가 구글에 검색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을 보내고 있다. 이거 모르셨던 분들이면은 너무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고 범래가 얘기한 것처럼 잘 활용을 해보고 댓글을 또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댓글을 GPT를 통해서 이것은 GPT가 쓴 댓글입니다. 그래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트렌드를 좀 따라가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모임에서 혹은 많은 조직에서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도록 할게. 들어주셔서 고마워. 안녕. 안녕.